니감누, 니감쿠, 그리고 니감솔. 네. 네. 오늘 3명 얘기를 할 겁니다. 야, 이렇게 3명 왔는데 네. 우리가 어째 이게 약간 탈곡기잖아요. 네. 갑자기 A매치 브레이크 끝나고 셋 다 3연승.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네. 거예요. 근데 이 위치에 있는 감독들이 되게 애매해요. 3연승을 하잖아요. 일단 그 팀 입장에서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감독들에게 장기적인 비전을 느끼지 않는 팬들의 입장에서 많지. 차라리 못해서 일찍 짜여야 되는데 세 경기 3연승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반응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이 감독들의 위치는 제각기의 구단에서 다 애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새 감독을 저희가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왜 부진한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팀 분위기는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있는가. 그렇죠. 이렇게 크게 나눠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누누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 누누 현재 리그 순위 8위 이렇게 위치해 있고 팀 기록도 이렇습니다. 4승 3패. 오, 직전 경기를 이겼죠. 그렇죠. 손흥민 그래서 선수가 또 대단한 네. 활약을 해주면서 3연패를 하면서 균형의 수호자가 되는 듯했는데 일단 4승 3패로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네. 자, 부진의 이유는 전술의 문제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일단 스쿼드의 문제도 있죠.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어떤 풀백들이 아직 좌우에서 볼 운반 능력이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좌우 모두가 좀 진짜 믿고 쓸만한 선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맞아요. 단점들이 좀 뚜렷하니까 네. 또 미드필드의 플레이메이커가 부족하죠. 이런 부분들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좀 아쉽고 그래서 누누는 이 두 가지의 약점을 최소화하고자 제가 봤을 때는 팀 포메이션을 일부러 중앙 미드필드의 숫자를 많이 둔 포메이션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4-2-3-1 아니면 그 첼시전에 케인이 왼쪽 공미로 갔던 크리스마스 트리 4-3-2-1 네. 이 포메이션을 준비한 거는 분명 중원의 수적 우위를 만들려는 이 누누 산토 감독의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앙 미드필드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플레이메이커 한 명의 개인 역량이 필요하기보다는 줄 때가 많아지면서 다소 플레이메이킹 솜씨가 떨어지는 선수들도 패스 줄 때가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패스 작업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빌드업도 잡히고 그리고 패스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네. 선택지 자체가 좀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포메이션을 좀 부분 전술로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격수와 미드필드 사이의 움직임을 지금 누누 감독은 좀 중요시 여기는 게 보입니다. 공격수 한 명 내려오고 대신에 미드필드 공미 있는 선수가 한 명 올라가는 형태로 공격 미드필더 간의 스위칭이 나오고 있어요. 보통은 이 공미 자리에 은돔벨레 아니면 알리가 나와서 공격진이 비워놓은 자리를 침투하는 경우가 많죠. 네. 딱 이 정도의 부분 전술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보여지고 있는 공격 부분 전술이 딱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초반에 이제 그 누누가 부임하고 극초반에 보면 왼쪽에 선수들이 모여서 볼을 연계하고 이 볼을 오른쪽으로 전환하는 패턴도 시도했는데 이게 너무 효과를 못 거뒀기 때문에 실패를 했죠. 예, 이번 빌라전엔 이 시도는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전술도 최근에 쓰지 않고 결국 딱 쓰는 전술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거 하나예요. 3톱에 공격진 한 명 내려오고 미드필드 한 명이 올라가서 그 공간 침투하는 거.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와 공격형 미드필더 간의 스위칭 플레이가 좀 많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중앙 미드필드의 숫자를 많이 둬서 상대 압박에 대비하는 거. 빌드업을 할 때 패스 선택지를 늘려서 압박에 대비하자. 빌드업을 하자. 이런 전술 딱 두 가지 컨셉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라처럼 수비 뒷공간에 리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빌라가 또 그게 단점이죠. 수비 뒷공간 리스크가 있으니까 라인이 내려가면 압박하는 미드필드랑 내려가는 수비랑 간격이 벌어져요. 삼선이랑 최후방이 좀 네.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빌라전에 토트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손흥민 잘해서는 당연한 거고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빌라가 이 수비 전술이면 속공이 약해요. 근데 토트넘은 또 속공에 능한 전술과 그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맞물렸기 때문에 분명 토트넘의 공격이 좀 더 풀릴 수가 있었다. 근데 패턴이 먹히지 않는 상대에게는 공격이 매우 답답하죠. 이럴 때는 선수 개인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답답합니다. 뭐 지난 경기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죠. 엄밀히 따져봐도. 그리고 수비에서의 문제인데 횡간격, 좌우 간격이 너무 좁아요. 좁은 간격을 중시하는 건 알겠지만 횡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선수들이 중앙으로만 너무 몰려서 중앙 위주로의 압박을 하고 그래서 측면을 너무 쉽게 허용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드러났던 게 북런던 더비. 네, 맞아요. 이 경기였었고요. 삼선의 문제가 있죠. 네. 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수비와 이 미드필더진 사이의 간격이 벌어진다는 점. 토트넘도 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비하고 미드필드의 간격이 벌어진다. 이게 극초반에는 좀 해결이 됐는데 압박을 최근에 조금씩 하려고 할 때마다 수비하고 미드필드 간격이 너무 쉽게 벌어졌어요. 네. 이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누누가 압박을 지시하긴 하는데 체계적인 압박 준비가 잘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간격이 벌어진다거나 네. 아니면 전반전 중반 혹은 후반전 중반 이후로 갑자기 팀의 에너지 레벨이 쭉 떨어집니다. 압박을 시도하는 그 강도 네.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 그래서 간격이 좀 더 벌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갑자기 위기를 좀 맞는 그리고 막판 시간대는 특히나 좀 밀리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경기 자체의 어떤 전술이
공수양면으로 좀 의문부호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팀 분위기는 사실 일단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아스톤빌라 잡으면서 어쨌든 연패 끊어냈고 그때 눈빛이 다들 좋았어요. 진짜 다 살아있긴 했었어. 완전 6탄 방어도 엄청 했고 여기서 더 4연패까지 하면 이거는 물러날 데가 없다라고 선수들도 스스로 좀 생각 많이 한 거고 손흥민 선수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우리 다 그런 거 느끼고 있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메로를 쓴 게 좋았죠. 네. 로메로가 전진 수비를 하기 때문에 빌라의 하프 스페이스 연계를 조기에 끊어버렸고 또 클리어링도 시원시원하게 했고 그렇죠. 스킵을 쓴 것도 좋았어요. 그래 스킵이 확실히 좀 호이비에르의 파트너로는 굉장히 잘 맞는 시너지가 나는 게 있어요. 활동량 좋고 쓸어 담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또 유연하게 클리어링을 하면서 몸으로 슈팅도 막아내고 좋은 투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 분위기는 지금 오히려 토트넘 선수들이 야 우리 좀 잘해보자 약간 의기투합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 분위기 자체는 일단 괜찮은 듯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향후 전망을 보자면 일단 라인업부터 잘 짰으면 좋겠어요. 또 이랬는데 갑자기 로메로 안 쓰고 일단 그냥 저는 알리를 좀 안 쓰는 게 맞다고 봐요. 스킵은 써야 돼요. 네. 그리고 케인도 최전방에 둬야죠. 첼시전처럼 왼쪽에 둔다든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만 하면 앞선 3연패 당할 때보단 나아질 것이다. 기본은 하자. 약간 그쵸. 이걸 이제 누누한테 얘기하고 싶고요. 네. 지금 시즌 중에 데려올 만한 감독 매물이 확실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애매한 상황이고 토트넘의 위치도 조금은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당장은 결국 누누의 감독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빌라전 승리 통해서 분위기를 전환했는데 앞으로 어떤 결과를 또 낼지가 상당히 중요해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은 바르셀로나의 쿠만입니다. 지금 리그 순위 9위. 3승 3무 1패 11득점 7실점 매우 안 좋습니다. 안 좋죠. 네. 무승부가 많고 내용이 좀 답답했고 갈수록 페이스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일단 바르셀로나도 스쿼드 문제가 있죠. 오른쪽 윙포워드에 쓸만한 자원이 없습니다. 메시가 나갔고 원래는 사실 이 자리에 메시가 나와서 프리롤처럼 움직이는 게 바르셀로나의 고정된 패턴이었으니까. 덴벨레 부상 중이고 최전방 공격수 아구에로도 부상으로 초반에 괴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선수들이 그 대체적으로 왼쪽으로 좀 빠지는 성향이 많죠. 데파이도 그렇고 안수파티도 원래 왼쪽에서 이렇게 공간 찾아서 들어오는 플레이가 많고 여기 이제 뭐 풀백들의 역량만 보더라도 알바가 있는 왼쪽 또 알바가 부상을 당했을 때는 데스트가 왼쪽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팀의 무게가 약간 왼쪽에 너무 많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좌측으로 공격하는 패턴 자체가 좀 많은 느낌이죠. 그렇죠.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전술도 왼쪽 위주인 거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왼쪽 위주 공격이 읽히면서 상대의 견제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데파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갔을 때 진짜 잘한다. 그리고 실제로 잘했어요. 스탯도 많이 쌓았고. 근데 요즘은 그 데파이의 움직임이 견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면 팀의 무게가 왼쪽으로 쏠릴 걸 이미 상대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좀 모이면은 야 우리 이쪽으로 모이면 돼. 그럼 데파이가 파고들 만한 공간도 안 나와서 장점 발휘가 극초반만큼 쉽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나마 이제 레반테전에 그 가비 선수가 오른쪽으로 좀 맞아요. 그러니까 민게사도 오른쪽 풀백에서 좀 살아나긴 했는데 어쨌든 팀의 전술 기주가 너무 왼쪽 위주고 이거는 스쿼드 문제도 꽤 많은 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쿠만이 지금 전술적인 어떤 또 다른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고이면서 최근 경기에서는 좋지 않은 퍼포먼스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안수파티가 이제 점점 주전으로 기용이 될 텐데 나오겠죠. 이제 복귀를 했고 왼쪽 윙포워드 자리에서 공간이 있을 때 장점이 많이 발휘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기본적으로 리오넬 메시가 있을 때 메시가 오른쪽에서 수비를 다 끌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파티가 공간 있는 채로 그렇죠. 상대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이 활동 범위 자체가 넓어지는 느낌이었죠. 볼 넘겨받고 마무리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팀 자체가 왼쪽으로 일단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상대 수비도 바르셀로나의 왼쪽만 견제하고 있고 그러면 안수파티가 왼쪽 윙포워드로 나섰을 때 부여받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좁은 공간 내에서 차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막 부상에서 돌아온 안수파티한테는 가혹한 환경일 뿐더러 선수의 장점이 쉽게 나오기에도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되면 파티도 어쨌든 고립이 됩니다. 지금 데파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금 팀 분위기 자체도 지금 바르셀로나는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일단 최근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알바 관련해서 알바가 몸풀다가 왜 내가 출전 못하냐는 제스처를 벤치에서 코치한테 취하니까 코치가 손가락으로 쿠만 쪽을 가리키면서 자기도 의아하다는 듯한 어떤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뭐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 전망을 좀 봐도 팀 분위기 자체가 지금 완전 매끄럽다고 보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심지어 지금 여러 언론에서 감독 루머가 많잖아요.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차베 헤르난데스 다 얘기가 있는데
부담 많이 될 겁니다. 쿠만 진짜 멘탈이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쿠만이 나가고 다른 감독이 온다고 치면 그 감독은 그거를 다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르셀로나는 약간 독이 든 성배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쿠만도 어쨌든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건 네. 결국 있는 스쿼드에서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건 감독의 역할이에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진 않아 보인다는 점 때문에 아무래도 근데 뭐 유임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긴 하고 왜냐하면 라포르타도 아마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차기 감독이 이제 라포르타가 만약에 선임하잖아요. 그럼 그 감독이 실패했을 때 온전히 그 책임을 당연하지. 라포르타가 다 지어야 돼요. 어쨌든 그 사람은 소방수 느낌으로 온 사람인데 리스크를 라포르타 안고 가기엔 부담도 크고 근데 기본적으로 스쿼드 문제가 있는 팀인데 새 감독이 와도 극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하는 게 사실 무리죠. 그렇죠. 물론 쿠만보단 조금 잘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반등의 여지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실패 시에는 라포르타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아주 큰 부담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냥 수습의 느낌으로 쿠만은 유임할 가능성도 적진 않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향후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솔샤르입니다. 네. 리그 4위 4승 2무 1패고요. 득점 이렇게 돼 있고 일단 부진한 이유는 솔샤르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붙는 거는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삼선은 뭐 이따 얘기하겠고 삼선은 뭐 이거는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사실 얘기 안 해도 돼요. 삼선은. 맞아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고 제가 여기서 많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공격 전술입니다. 네. 4-2-2-2이나 4-3-1-2 기반으로 투톱의 박스 침투 그리고 이선과 풀백의 좌우 측면 연계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솔샤르의 아쉬운 점은 빌드업 전술에 있어요. 네. 빌드업 전술이 센터백 2명, 네. 수비형 미드필드 2명 이렇게 4명은 무조건 후방에서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작 중앙에서의 만들어가는 패턴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상대 압박에 그냥 그대로 고립되어 버리고 압박을 받는데 이 선수들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네. 센터백들을 마주 서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에서 전진 패스가 안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패스 방향이 후방에서 측면으로만 한정이 돼요. 그래서 맨유가 다행히 우수한 왼쪽 풀백 루크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쇼를 중심으로 풀백의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빌드업을 풀어냈지만 기본적으로 팀 빌드업이 중앙에서 시도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지금 전술이다. 네. 풀백의 개인 역량은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팀의 공격이 너무 측면 쪽으로만 향하게 되고 그래서 중앙보다는 좌우 측면에서만 마무리가 시도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게 빌드업부터 이렇게 문제가 돼버리면 마무리 작업 역시도 문제가 되는데 상대가 중앙에서 좁은 간격을 유지해버리면 할 게 없지 그러면 거기 못 들어요 그러면. 네. 중앙 수비 블록을 견고하게 나오는 팀이 가지고 나온 팀이 그리고 최근에 또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냥 측면에서만 볼 맴돌다가 개인 역량이 기대는 골만 노릴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맨유는 그 개인 역량에 개인 역량 하나에 의존하는데 그게 호날두면 말이 달라지긴 하지만 부패면 말이 달라지긴 그쵸. 하지만 근데 팀의 전술이 좀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압박 관련해서 이 삼선 문제 있잖아요. 압박 풀리면 간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삼선에 꽤 볼 잘 차고 이런 유형의 미드필더가 지금 사실 저는 맨유는 없다고 봐도 단점들이 각각 또 뚜렷하죠. 그렇죠. 장단이 너무 뚜렷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공략당할 여지가 있고 네. 수비하고 미드필드 사이 공간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그리고 이를 메워줄 만한 활동량 많은 전문 수비형 미드필드가 없다. 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네. 팀 분위기도 사실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식전 6경기 2승 1무 3패 이렇게 초반에 어떻게 호날두 막 골을 넣고 하면서 올라오다가 지금 살짝 지금 내려앉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2승 1무 3패 좋지 않고 선수단 분위기와 감독 간의 관계 근데 나쁘진 않아 보여요. 왜냐면 이번에 비아레알전이 위기 탈출 경기였다고 생각하는데 뭐 역전극이었으니까 좋은 경기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응집력을 보여주는 거 보면 팀 멘탈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솔샤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멘탈리티를 그래도 알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또 굉장히 많은 영광의 순간을 함께 했었던 감독이니까 선수단 장악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향후 전망 지금 솔샤르는 인터뷰에서 스쿼드의 최대치를 끌어낼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이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때 댓글 봤는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반응은 안 좋죠. 네. 로마노의 경우에도 맨유는 솔샤르를 지지하고 있고 그와 함께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당장은 그냥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네. 네. 어쨌든 이 세 감독의 공통점은 각기 다른 문제점을 앓고 있고 팀이 현재 좋지 않은 상황 여기에 아마 유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뭐 당장 매물을 찾기가 쉬운 문제도 아닐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이 니감솔 이 세 명을 저희가 탈곡기는 아닌데 그런 나름의 문제점을 짚어봤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사실 우리는 또 이가흥을 맞아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10월에 3연승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이 컨텐츠 한번 저희가 한번 다시 보는 네, 그걸 할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